제가 서 있는 이 뒤쪽이 제가 17년 동안 제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 작가 하나가 프리랜서라는 것은 떠날 때 깨끗하게 떠나는 것이 또한 멋있는 거 아니냐, 그만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저께 제 인생 처음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저만의 문제라면은 저는 깨끗이 그만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MBC 경영진이 내린 PD 취업 작가 6명 해고라는 이번 사태는 방송작가라는 직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폭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비판 정신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한 모습인 듯 보이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저희 6명 작가들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작가라는 직업이 이제는 직업화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직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일단은 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예측 가능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긍지와 자부심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해고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MBC에서 과연 작가를 직업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첨에 이야기를 들은 것은 다른 방송사에 근무하는 후배로부터 들었어요. PD수첩에 작가를 구하고 있어서 가자는데 대체 누가 나가냐 라고 묻길래 저희는 깜짝 놀라서 저희가 PD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만두는 거냐 했더니 PD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누가 그만둔다는 거냐, 왜 그러냐, 아니 작가를 구한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PD님 보고 좀 확인해 달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PD님들께서 저희 배영규 팀장님께 질의를 했고, 그랬더니 6명 작가를 다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영규 PD님들이 다시 저희한테 당신들 6명을 다 그만두게 한단다. 우리가 그걸 안 된다고 하면서 국장님께 재검토를 요청드렸지만 국장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배영규 부장님께. 아니 당사자인 작가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해고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는 거냐. 나는 부장님과 국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 우리 작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배영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장님은 당신들을 만나지 않는다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만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작가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적게는 4년, 많게는 12년 출근 퇴근 하다시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작가들을 해고하면서 할 말이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가로막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국장실을, 부장님이. 그래서 제가 MBC에 일한 지 17년 됐는데 처음으로 조금 웃음을 높였어요. 아니 우리가 다른 방송사에 근무하는 동료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되냐. 아무 말 없이 이야기는 한마디나 들읍시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도대체 왜 우리를 해고합니까? 그랬더니 해고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계약 해지입니까? 계약 해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뭡니까? 교체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MBC 전속계약 작가예요. 계약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마음대로 교체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됐거니와 좋다.
그럼 교체라고 인정합시다. 교체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시사 제작국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시사 제작국에는 PD촌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분위기 쇄신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PD 수첩 작가를 자르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명 전원을 잘라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까? 했더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비정규직 사입니다. 계약해지든 해고든 교체든 되는 순간 바로 거리로 쫓겨나고 되고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한 달의 시간도 안 주고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합니까? 그것도 사기업도 아니고 공영방송사 아닙니까? MBC가 공영방송사 중에서도 또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해온 PD수첩에서 이렇게 통보 한마디 없이 나가라고 하면은 지죽은 듯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됩니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고는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쫓겨난 겁니다. 이거는 대체 제가 후배들이 고민할 때 제가 늘상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전문성을 쌓으면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불안하지만은 구성작가, 시사교양 작가도 직업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내가 그걸 앞장서서 보여주겠다. 나는 마음에 안 들다고 쫓겨나고 그런 작가가 되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적어도 왜 쫓겨났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우리 작가가 직업화되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번 사태로 철저히 집합했어요. 그저께는 제가 집이 안양인데 여의도에서 안양까지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분위기 쇄신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6명이나 자르는 것인가. 맥주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어요. 저희 예영규 팀장이 저희 PD수첩 PD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기 있는 6명의 작가들은 아이템을 잡는데 너무 진보하고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교체하겠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윤길용 국장이 들어온 게 기점이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아다시피 검사와 스폰서, 김종희 씨 민간인 사찰, 4대강 수십 6m의 비밀, 김우사 민간인 사찰 다 매 시기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를 주도했고 시청률 10%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펄펄 나는 생선이었고 대한민국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에서 탑으로 손꼽혔어요. 그런데 윤길용 국장이 들어오자마자 한 게 홍상원 MC, 김태현 PD, 고혜원 PD, 박근식 PD 베테랑급 PD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PD들이 들어오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아이템 그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템을 철저하게 탄압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아이템을 아예 말도 못하게 했어요. 대표적인 게 한미 FTA, 4대강 하여간에 정부에 누가 될 것 같으면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주도 세계 7대 경강 같은 것들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쇼를 할 때부터 저희는 아이템 하고자 했어요. 근데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여기 당선되고 확정되고 만세를 부르고 강문할 때 다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MC가 PD가 가져간 기획서를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눈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난 후 KBS 추정 60분에서 그 프로를 해가지고 이달의 좋은 상인가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 KBS 추정 60분이 그 상을 받는 거 보면서 얼마나 자괴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하려던 아이템이었어요. 그렇게 개기면은 바로 보복을 했습니다. 이완 PD 대북 경제 지원 문제, 협상 문제 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영민의 드라마 관리인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작가들 눈총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작가들 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이템 제기했어요. 예컨대 4대강에서 노동자들이 급한 공사로 계속 죽어나갈 때 18명 죽었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4대강 공사 잘못됐다고 아이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18명 죽은 게 무슨 많이 죽었다고 아이템이 되냐. 4대강은 우리나라 전역에 4대강에서 벌어지는데 적게 죽었는데 그걸 왜 아이템이 되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과연 사업장 이 정도인데 18명이 적은가 많은가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템을 갖고 갔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8명 죽은 거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아이템 해야 됩니다. 했더니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노동자들이 잘못했겠지. 노동자들이 한눈 팔다가 차에 징계 죽은 걸 왜 피디처에서 해야 되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취재를 했어요. 과연 노동자들 잘못인가? 했더니 하나는 포크레인 다리를 강 가운데를 준설하려고 포크레인 다리를 2배나 내렸더라고요. 공사 장비 무단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공사 빨리 진행하려고 포크레인 다리를 2배 늘어서 파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가 포크레인이 뒤집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정부와 공사를 강행한 측의 잘못이다 해서 다시 3번째로 가지고 부장님한테 갔어요. 부장님, 이거는 노동자들이 잘못이 아니라 4대강 공사를 너무나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더니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설령 법적으로 유예되더라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는데 왜 피리처에서 하냐. 불법 위법 행위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는 게 도대체 비리수첩 부장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은 지켰던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돌이켜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 하면은 첫째, 이번 저희 6명이 해고된 것은 PD수첩 베테랑 PD를 쳐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아이템을 철저하게 통제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템을 제기하고 PD수첩을 PD수첩이게끔 노력했던 저희 작가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결국 쳐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가라는 게 뭡니까? 늘상 시사교육국 국장님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가와 PD는 수레바퀴 2바퀴다. 지금 파업을 마치고 무슨 아이템을 할까? 방송을 어떻게 할까? 파업 기간 동안에도 혹시라도 빨리 파업하면 일을 못할까봐 6개월, 7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작가들에게 파업 끝나자마자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은 수레바퀴 하나를 완전히 빼가지고 박살을 내므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피디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정권에 순종하는 프로그램, 사장의 말씀을 잘 듣는 프로그램, 자기들 이익에 영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작가님들께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대체 작가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신 데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싸움이 한두 번 성명서 내고 하는 싸움이 결코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런 잘못된 원칙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의 미래와 직장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리 잡듯이 날려버리는 이 구성작가 일을 누가 조치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